아침에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8월 13일 화요일 아침 김지원입니다. 자사고 재지정과 취소를 둘러싸고 교육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국어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계로 바뀌고요. 공통과목에서 75%, 선택과목에서 25% 출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문이과 구분을 없애는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따라서 모든 영역에서 문이과 구분이 사라진다는 게 내용의 핵심인데 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고1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좀 더 자세한 내용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수능이 또 100일째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들 우리가 응원 또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소나기가 곳곳에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만 이 폭염을 식혀주기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양인데 자, 오늘은 또 몇 도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또 더위 때문에 고생을 할지 날씨는 해주시죠. 네, 오늘은 가마솥 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대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 34도까지 높아지면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현재 태풍 레키마에서 유입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충남 서해안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정오까지 최고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 곳곳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태풍 레키마에서 유입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고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33도, 세종과 대전 34도로 예상됩니다. 당진 33도, 태안 33도, 예산과 부여 34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전에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소나기,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입추와 말복도 지났고 태풍 소식도 있었지만 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이 물놀이가 최고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뜨거운 여름을 피하기 위해서 물놀이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멀리 바다까지는 못 가더라도 가까운 물놀이장 찾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전도 그렇고요. 충남 곳곳에 무료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이 굉장히 많죠. 아, 그럼요. 예. 물놀이 하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이들의 얼굴만 떠올려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다 같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기본 에티켓은 지키면서 즐겁게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사진 사연 주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뜨거운 여름, 물놀이가 최고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물놀이와 관련된 추억들 많이 나눠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어떻게 박창규 리포터는 가족과 함께 물놀이 좀 다녀왔나요? 여름에는 역시 물놀이가 최고지요. 수박 한 입 베어 물고 시원한 물 속에서 물놀이를 즐기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더위를 느낄 새가 없습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걸렸죠. 그렇군요. 예. 물놀이장 정보를 왠지 되게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알려주실까요? 우리 주변에 많은 물놀이장이 있지만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대전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상서동 산림욕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원한 물놀이도 즐길 수가 있고 또 푸르른 숲에서 산림욕도 함께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캠핑까지 즐길 수가 있는 곳인데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대전 상서동에선 시원한 물놀이를 할 수 있어 피서 나온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습니다. 역시 여름바닥에는 물놀이가 좋다!
독특한 돌탑도 구경하고 다양한 테마로 산림욕을 즐기는 것은 물론 가족과 함께 도란도란 캠핑을 하기에도 안성맞춤이죠. 푸르름이 넘치는 상서동 산림욕장의 여름, 지금 만나볼까요? 만인산과 식장산의 중간 지점에 자리한 대전 상서동은 매년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피서지 중 하나입니다. 야, 요즘 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 갈까 고민을 하다가 울창한 숲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시원한 바람 불어오고 푸르른 자연에 눈까지 시원해지는 상서동 산림욕장을 찾아왔는데요. 여기서 함께 무더위를 날려보시죠. 갑니다. 벌써 공기가 달라. 딱 들어오자마자. 이야. 대전 도심에서 머지않은 상서동 산림욕장은 시민들에게 언제든 열려있는 휴식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야, 확실하게 밖에 있을 때랑 또 산림욕장 안으로 들어오니까 기온 차이가 있네요. 아, 그러면요. 밖에하고 여기하고 온도 차는 한 3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밖에는 덥지만 산림욕장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주 시원함을 느끼고 대번 틀려요, 공기가. 그래서 이쪽에 와서 자리를 깔고 피톤 치즈를 즐기면서 아주 시원하게도 즐기고 있습니다. 상서동 산림욕장의 명물은 역시 이 돌탑들인데요. 누군가 우연히 쌓은 돌탑 하나가 지금은 멋진 공원을 이루며 상서동의 자랑이 됐습니다. 돌이 많은 그런 돌산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고민 끝에 이거를 전부 모아가지고 돌탑을 쌓아서 여기 오시는 고객분들한테 한번 구경을 시켜주는 게 어떤가. 그 고안이 돼서 돌탑을 쌓게 된 겁니다. 돌 하나에 마음을 담고 정성으로 쌓아 올린 돌탑들. 그래서일까요? 더 조심스럽고 신비하게 느껴집니다. 이 돌탑공원은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시민들을 반겨준다고 합니다. 산림욕장도 계절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듯이 이 돌탑도 시기에 따라서 모습이 바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돌탑 상단에 조그맣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데 저것이 분수처럼 물이 나와가지고 얼음동산을 겨울에는 얼음동산을 만들고 여름철에는 다시 그냥 원형 그대로 나와서 돌탑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탑의 모습들은 조금씩 바뀌어도 이 돌탑을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옆 사방댐에서 흘러나온 시원한 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지압길이 있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놀이터죠. 야, 여름 피서가 별건가요? 이렇게 시원한 물에 발 담그고 옥수수 먹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는 게 이게 즐거운 여름 피서 아니에요? 네. 어떻게 여기 알고 오셨어요? 아니요, 여기 평소에 자주는 오는데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물 흐르는 데는 처음이에요. 이 산림욕장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저희 냇가 같은 데는 물들이 더럽잖아요. 여럿이 많이 저거 하니까는. 근데 여기는 이제 흐르는 물에 그냥 너무 깊지도 않고 모기도 찾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산새소리, 절절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한나절 쉬어가기 좋은 상서동 산림욕장. 야, 지압길을 걸으면서 발바닥을 자극시켜주고 온몸으로 숲의 건강한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산림욕이죠. 야, 좋다. 건강해진다. 조금 더 숲속으로 들어가면 시원한 물놀이장이 펼쳐집니다. 지하 청정수를 사용하는 데다 수심이 깊지 않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죠. 말 그대로 물 만난 아이들입니다. 꽃게 수경을 쓰고 지금 물놀이 얼마나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했어요? 많이요. 오랫동안 괜찮아요? 재밌어요? 네. 어떻게 제일 신나는 것 같아? 잠수하는 거예요. 이 물놀이장에서 지금 놀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최고령 학생들입니다. 제일 나이가 많아요. 중학생들? 네.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이요. 아, 그러면 어떻게 왔어요? 여기 부모님이랑 같이 왔어요? 아니면 친구들끼리 왔어요? 저희끼리. 알고 왔어요, 여기를? 네. 아, 왜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여기 무료고 물도 깨끗하고 집이랑 가까워가지고 왔어요. 숲속에서 산새소리 들으며 무료로 즐기는 시원한 물놀이. 그래서 개장 시간 훨씬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설 만큼 인기가 많은데요. 부모님들은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이곳에 나옵니다.
야, 명당의 자리를 잡고 계시네요. 원두막 아래 시원한 그늘에서 편하게 쉬고 계신데요. 일찍 오셨나 봐요. 예, 8시 반에 왔어요. 아, 이 자리 맡으려고. 예, 명당이라서요. 그러면 예전에도 와 봤다는 말씀이네요. 예, 예. 해마다 와요. 해마다. 예. 어떤 게 좋아서 자주 오시는 거예요? 물도 좋고 네. 관리하시는 분들도 친절하시고 네. 다 가족끼리고 네. 물속에 들어가면 다 친구예요. 근기가 또 이렇게 대전에는 갈 만한 곳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마다 와보지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가족들끼리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좀 한 번씩 이렇게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물놀이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냐고요? 아직 한 군데 더 남았습니다. 산림욕장에서 하루를 제대로 즐겼지만 집에 들어가기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오시면 됩니다. 야, 알록달록한 텐트들. 주중인데도 벌써 많이 오셨네요. 여름은 캠핑을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죠. 편리하게 단장된 상소동 오토캠핑장은 캠퍼들 사이에서 소문난 명소입니다. 저녁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가족을 만났는데요. 캠핑을 좀 자주 다니시나 봐요. 캠핑 자주 다니는 것보다는 네. 본의 아니게 고기 굽는 걸 좋아해요. 아, 그래요? 또 뭐 집에서 먹는 거랑 또 나와서 가족들을 위해서 고기를 구울 때 이 맛은 또 다른 거잖아요. 일단 좀 도시 속에서 벗어난 그 시원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수영장 쪽으로 가면 좀 시원한 산림욕 같은 걸 할 수 있어서 네, 일단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푸르름이 넘치는 상소동 오토캠핑장. 언제든 부담 없이 찾아와 가족들과 함께 단란하고 즐거운 추억 만들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아빠가 고기를 빨리 열심히 구워야겠네요. 이 아이들의 기다리는 눈빛을 보십시오. 아, 네. 또 이 냄새가 맛있게 느껴지나요? 네. 냄새 맛있을 것 같아요. 캠핑은 가끔씩 와봤어요? 가끔 올 때도 있고 어. 가끔 안 올 때도 있어요. 캠핑 오면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쌓였던 게 확 풀려지고 그리고 공기도 맑아서 캠핑장 와서 이렇게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도 갖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니까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빠가 땀을 펄펄 흘리면서 고기를 굽는 보람이 있겠네요. 8월의 무더위도 상서동 산림욕장에선 잠시 쉬어갑니다. 푸르른 숲에서 산책하고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며 또 특별한 캠핑을 하다 보면 여름날의 즐거운 추억이 또 하나 쌓이겠죠. 아이들과 함께 푸르름이 넘치는 상서동 산림욕장에서 뜨거운 여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대전 상소동 삼림욕장에서 즐기는 여름 피서 만나봤습니다. 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 무더위를 좀 식혀주는 것 같은데 이곳 물놀이장의 물이 좀 특별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물놀이장은 수돗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지하 청정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물이 깨끗하고 시원하고요. 그리고 도심에 있는 물놀이장은 또 강한 볕에 노출되기가 쉬운데 여기는 숲이 그늘을 만들어줘서 좀 더 편안하게 계곡에 온 것처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기가 더욱더 많습니다. 네, 네. 정말로 삼림욕장이나 그리고 또 캠핑장까지 갖추고 있어서 도심에서 가까운 피서지로는 딱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여기 산림욕장은 푸르른 숲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 도심에 비해서는 기온이 한 3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푸른 숲과 푸른 나무를 보면서 또 돌탑을 따라 산책하기 그만이고요. 게다가 캠핑장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주말에는 지금 자리가 없고요. 그리고 평일에도 80% 이상 예약이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계획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셔야겠고 또 이제 끝나기 전에 여름이 끝나기 전에 이 상소도 산림욕장 꼭 한번 걸음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멀리 피서 가기 힘들다 하는 분들 또는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다녀오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대전 상소동 산림욕장이 안성맞춤일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이 물놀이장은 이번 주말까지만 개장한다고 하니까요. 네. 서둘러서 계획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사 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고요. 퀴즈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요.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지금 바로 퀴즈 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 챙겨가세요. 네. 앞서 박창규 리포터가 물놀이 다니느라고 얼굴이 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족 여러분이 오답을 보내면 보낼수록 네. 예, 얼굴이 더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정답을 잘 맞춰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 아침엔 퀴즈. 오늘도 첫 번째 문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러시아의 작가 니콜라이 레스코프의 대표작으로 영국인 대장장이가 만든 강철 벼룩이 알렉산드로 2세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레스코프 특유의 풍자와 유머가 가득한 이 소설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왼손잡이, 2번 광대 판팔론, 3번 괴물 셀리반. 네. 뭐 가족 여러분 아침 식사 하셨죠? 그 식사하실 때 숟가락 젓가락을 오른손으로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왼손으로 사용하시나요? 바른 손잡이가 많은데 김정은 아나운서도 바른 손잡이죠? 네, 맞아요. 이렇게 바른 손잡이가 많은데 뭐 주변에 보면은 뭐 왼손잡이도 있고 그쵸. 양손잡이도 있고 그렇죠. 왜 갑자기 이렇게 손에 대해서 왼손과 오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아침에 퀴즈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무엇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나갑니다. 1번 왼손잡이가 정답이었습니다. 니콜라이 레스코프의 작품 왼손잡이는 지금까지도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러시아 시민들의 생활 모습을 재밌는 스토리로 구성해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어 러시아적 정세의 원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 세계 왼손잡이의 인권 신장과 왼손 사용 편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 제정된 세계 왼손잡이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바로 존중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앞서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 상서동 산림욕장을 다녀왔는데 수많은 이것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관련된 문제 나갑니다. 문제 보여주시죠. 3, 2, 1. 마을 어귀에 작은 돌을 쌓아 올려 만든 것으로 마을에 들어오는 액을 막고 복을 불러드린다고 여겼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솥대, 2번 돌탑, 3번 적석총. 네. 네, 작은 돌을 쌓은 쌓아서 거예요. 올려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저는 항상 돌멩이 주워서 올려놓고 소원 빌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지면 마음이 쓰라립니다.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쌓아놓은 것까지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겠네요. 맞아요. 자, 이 돌을 쌓아 올려 만든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퀴즈 두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돌탑이 정답이었습니다. 돌탑은 마을로 들어오는 액이나 질병, 살 또는 액을 막기 위해 쌓은 신앙 대상물인데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인 돌탑은 돌이 지닌 주술성을 토대로 주민들이 하나씩 정성껏 쌓아 올린 것으로 원초적인 신앙의 산물입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뜨거운 열기나 또 물이 피부에 닿았을 때 화상을 입게 되는데요. 이때 응급처치가 중요합니다. 관련된 문제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화상 부위에 바로 얼음을 대서 열을 식히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여러분들 선택을 해주시죠. 네. 일단 뜨거우니까 차가운 게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차가운 하드 있잖아요. 하드. 네. 그 아이스 하드. 아이스. 그거를 이렇게 딱 혀로 이렇게 살짝 대보면 이렇게 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너무 차갑다 보니까 또 열감이 있는 혀를 살짝 이렇게 대보면 좀 이렇게 달라붙는 느낌도 들어서 조금 뗄 때가 좀 따가울 때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차가운 얼음을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았을 때 위험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자, 화상을 입었을 때는 어떨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X였습니다.
화상 부위에 얼음을 직접 댈 경우에 화상을 입은 부위가 더욱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식염수나 흐르는 물로 화상 부위를 식히거나 차가운 물수건을 덮어 피부에 열을 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요즘처럼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잠깐 밖에만 있어도 일광 화상을 입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얼음을 직접 대게 되면 피부에 손상이 가거나 세균에 오염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차가운 물로 식혀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때는 오이나 알로에, 감자팩이 좋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요즘 이것으로 만든 밀크티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문제 나갑니다. 보여주시죠. 3, 2, 1. 다음 중 사탕 수수즙을 졸여 만든 비정제당으로 캐러멜 향 등 복합적인 단맛을 내는 것이 특징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백당, 2번 흑당, 3번 유당. 네. 요즘 이거 인기 진짜 많아요. 맞아요. 정말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저는 처음에 이거 딱 얘기 들었을 때, 여기에 그 색깔의 설탕이 네네. 엄청 많이 그런 들어간 줄 줄 알고.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와는 조금은 다르죠. 예. 자, 당은 당입니다. 백당, 흑당, 유당. 자, 여러분들 선택을 해 주십시오. 밀크티를 만드는데 이것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2번 흑당이 정답이었습니다. 한 밀당의 일종인 흑당은 사탕수수에서 짜낸 즙을 졸여서 만든 것으로 흑설탕과는 달리 정제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단맛은 백설탕에 비해 약하지만요. 당밀 성분으로 캐러멜 향과 같은 독특한 풍미가 있어서 최근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5번째 문제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시사상식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충무공 이순신의 한 시 진중음에 나오는 바다에 서약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안 온구나. 이것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남해 맹산, 2번 동해 맹산, 3번 서해 맹산. 네. 바다에 서약한다고 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그 한자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한자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자, 우리 지역에는 이 바다가 접해 있잖아요. 예, 한자는 다르지만 남해일지, 동해일지, 서해일지. 예. 우리 지역과 가까운 곳 고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퀴즈 마지막 문제입니다. 남해인지 동해인지 서해인지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 보여주시죠. 3번 서해 맹산이 정답이었습니다. 서해 맹산은 충무공 이순신의 한 시 진중음에 나오는 서해 어룡동 맹산 초목지를 줄임말로 선조의 피난 소식을 접한 이순신이 왜적을 물리치겠다는 애국의 마음을 담아 지은 시입니다. 네, 여기서 서자가 맹세할 서자죠. 네. 예, 그 서쪽 서자는 절대 아닙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도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 오늘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은 누구일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정답을 맞추신 분들 가운데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을 공개합니다. 그분들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332번님, 9313번님, 9544번님 행운의 주인공 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앞서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박창규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무더위를 피해서 전시관이나 음악당 같은 예술 공간으로 피서를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네. 그냥 보는 것에만 끝나지 않고 직접 배워보거나 체험해 보면 더욱 흥미롭겠죠? 네, 그러니까요. 작가의 공간에 살짝 들어가서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예술놀이를 해도 참 즐거울 텐데 춘천에서 아주 즐거운 예술놀이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흰 도화지 위에서 불타는 예술혼. 좋아. 오.
오, 김윤아 리포터 오늘 실력 발휘하는 거야? 완벽해. 여러분 궁금하시죠? 짜자잔! 제 작품입니다. 이응 시옷 인생 예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예술혼을 발휘한 작품인데요. 저는 가끔 제 안에 이렇게 넘치는 예술혼을 발휘하기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예술은 놀이가 될 수 있다. 예술은 어렵고 심오한 것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 지금부터 예술이랑 재밌게 놀러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혹시 예술을 가르쳐 준다는 곳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누구나 예술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입체 조소 작가 피클킴 선생님. 춘천 시내에 위치한 화실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그녀는 시민들을 위한 문턱 낮은 미술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 유학 코스까지 밟은 실력파 신예 작가. 공간이 굉장히 깔끔해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화실을 춘천에 차리게 되셨어요? 예전부터 춘천이 문화의 도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제 합류하기 위해서 차리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여기에 그림도 보이고요. 조각도 보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작품이 보이는데 어떤 것을 위주로 만드는? 저희는 입체 미술 전문 화실이고요. 조각뿐만 아니라 드로잉, 페인팅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고 있어요. 제가 문화예술 전문 리포터인데 이곳 화실에서 어떤 예술 작품을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입체라는 것은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촉박하니까 문진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선생님, 오늘 안에 만들 수 있는 거 맞죠? 이응 시옷 그리던 김윤아 리포터가 과연 조각 작품 하나를 완성할 수 있을까? 문진을 하기에는 좀 가벼운 거 아닐까요? 이게 가벼운 소재지만 위에 이제 흙이 덮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많이 쓰는 재료 중에 하나이긴 하는데 이게 조형하기에는 제일 쉬운 재료예요. 스티로폼 비웃지 마라. 이래봬도 모든 입체 작품들의 기본이 되는 재료라고요. 그나저나 김윤아 리포터, 감자 깎는 거 아니지? 윤아 씨 전에 조각 해본 적 있어요? 네? 조각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집에서 항상 사과를 조각냅니다. 안에 기본적인 큰 하나의 틀이 생기게 돼요. 이제 여기다가 흙을 올리시면 돼요. 아, 스티로폼은 일종의 받침대였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모양을 만들 시간.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조물조물 지점토를 반죽해 봅시다. 스티로폼 받침대를 지점토로 감싸 매끈하게 다듬고 그 위에 원하는 모양을 꾸며주세요. 과연 김윤아 리포터의 문제는 어떤 모양이 될까 궁금해지는데. 이렇게 보면요, 얼핏 보면 돼지 같기도 한데 이렇게 코를 만들어주니까 귀여운 곰돌이가 됐어요. 오늘은 윤아표 곰돌이 귀 빠진 날. 오, 첫 작품 치곤 제법 괜찮은데요. 조각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배우는 작업들이요, 일반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제일 먼저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이 상상하던 것을 창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힐링이 되죠. 아까는 어른들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눈이 초롱초롱한 아이들을 만나러 가볼 거예요. 따라오세요. 아이들이 예술과 친해지는 공간. 그런데 여긴 키즈 카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들어와 보니까 공간이 참 아기자기한데 혹시 여기는 미술학원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미술학원은 아니고 아이들이 미술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미술 놀이터예요. 육아에 지친 부모님들은 잠시 한숨 돌리고 계세요. 그동안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이랑 미술놀이 하고 올게요. 미술 체험에 앞서 겉옷을 입는 아이들. 뭘 하기에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거죠? 여기서는 아이들이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나요? 요리놀이, 모래놀이, 물감놀이 3가지 공간이 있어서 아이들이 직접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림을 꼭 네모난 스케치북에만 그려야 한다는 편견을 버려. 투명한 우산 위에 마음대로 물감을 바르고 칠하며 나만의 우산을 만들어보는 아이들. 이야, 저 거침없는 붓질. 혹시 너 이름이 피카소 아니니? 어우, 예뻐라. 우리 친구 해보니까 어때요? 우산을 입으니까 더 재밌어요. 우산뿐이랴. 벽에도 마음대로 그리고 물감을 뿌리고 집이었으면 엄마의 등짝 스매싱이 날아왔을 테지만 이곳에선 물감 범벅이 되어도 좋아요. 상당히 절묘한데 손바닥이 보여요. 절벽을 오르고 있는 사람의 손이라고나 할까. 여기 우산들도 보세요. 친구들이 표현했는데 다 각기 다른 작품을 표현했습니다. 색감 표현도 참 다양해요.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한데요. 잠시 만나보시죠. 우산을 만들었으면 비가 와야 제맛이지. 자, 어린이 여러분, 비 맞을 준비 됐나요? 흘러내리는 물감만 봐도 웃음이 쏟아진다. 이런 놀이를 함으로써 물도 맞아보고 원래는 밖에서 잘 나가서 비를 맞을 수가 없어서 이런 놀이를 하게 됐는데 같이 지워도 보고 떨어지는 물감 빗방울 보면서 친구들이 좋아해서 너무 함께 즐거운 것 같아요. 친구들 어서 와. 바쁘단 휴가를 즐겨보자고. 모래놀이를 통해서 어떤 점을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이제 이 미술 놀이터에 있다 보니까 이 모래를 통해서 애들이 즐길 수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창의성을 좀 키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옛날엔 흙장난하면 지지 하면서 어른들께 혼났지만 요즘은 맨발로 흙을 밟기도 힘든 세상. 그런 아이들을 위해 매일매일 소독하는 모래로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모래밭을 조성했다. 흙장난해도 혼나지 않다니 여기가 천국이구만. 우리 친구는 여기서 모래놀이 해보니까 어때요? 좀 모래가 촉촉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와서 아이가 체험하는 걸 보니까 어떠세요? 집에서는 사실 쉽게 해줄 수 없는 놀이거든요. 저런 놀이들이. 집에서 만약에 모래놀이를 한다 그래도 하지 마. 조금만 해. 이런 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선생님들도 계시고 자유롭게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신나게 놀았으니 슬슬 배고플 때도 됐지요. 간식 시간이 되자 알아서 식탁 앞에 모여 앉은 아이들.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뭘 준비 중이세요? 저희 애기들 요리놀이 위해서 샌드위치 만들기 위해서 빵 준비하고 있어요. 이곳에선 간식도 예술. 내가 먹을 샌드위치는 내가 직접 만든다. 물감과 모래에 이어 다양한 식재료도 아이들에겐 호기심을 유발하는 미술 재료. 오이 냄새. 양파 좋아해요? 우선 채소와 소스를 섞어서 샌드위치 빵 속에 채워볼까요? 우와, 메추리알은 눈이 되고 당근은 집게발이 되고 상식을 깨는 어린이만의 창의력에 부모님들도 웃음 폭발. 엄마 준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 다이어트해서 안 되지. 다이어트에 좋은 것만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이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당근처럼 안 먹는 음식도 먹게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직접 요리를 하다 보면 안 먹던 재료에도 흥미를 느껴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직접 만든 꽃게 모양 샌드위치 덕분에 영양가도 쑥쑥, 효심도 쑥쑥. 요리 작품 맛이 어때요? 아유, 잘 먹네요. 이거 집에서 모래놀이 못했는데. 오늘 다 먹어서 없애버리면 아까우니까 도시락에 저장. 아무래도 집에서는 공부하라고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재밌게 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집에서는 요리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가서 공부해라 막 이랬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침착하게 너무 잘하고 그래서 제재할 게 아니라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또 그 교육할 수 있다는 부분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저도 집에서 좀 그런 시간 많이 가질 수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술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취미이자 놀이란 말씀. 바쁜 어른에겐 힐링을, 귀여운 아이들에겐 창의력을 선물하는 예술놀이. 이제는 예술과 친구가 되어보세요. 네, 이 물감놀이, 모래놀이 하느라 신난 아이들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이 부모의 마음도 덩달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그 요리 체험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이들의 창의력이 쑥쑥 커질 것 같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요. 예술 하나 할 줄 알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성취감도 느낄 수가 있고 힐링도 될 것 같은데요. 평소에 관심 있었던 예술 분야 한 가지쯤은 도전해보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남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이틀 후면 광복절인데 요즘 한일 양국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지 이 광복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극장가에서는 또 항일 의병 운동을 다룬 영화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의병 활동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전남 나주에서도 의병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전주와 나주가 중심이 된 도 전라도. 그렇게 이름 지어져 불리기 시작한 지 1000년. 나주에는 그 오랜 역사의 흔적들이 곳곳에 자리해 있습니다. 건국과 쇠망, 전쟁과 권력의 부침 속에서도 천년고을로 자리한 나주. 그 중심엔 땅을 지키고 나라를 구하려 한 의로운 기백, 민중들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땅 나주에서 의병의 발자취를 더듬어 봅니다.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옛 나주역에서 나주가 가진 의병 역사를 함께 돌아볼 길동무를 만났습니다. 오늘의 동행자! 안녕하세요, 교수님! 전남문화재 전문위원 김덕진 교수입니다. 오늘의 첫 만남 장소가 구 나주역이에요? 나주역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는 우리 나주 평야에 그 풍부하게 나는 쌀을 실어갔던 일제 식민 지배 수탈의 현장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못 이겨서 1929년에 광주성 독립운동의 진원지가 되는 곳이죠. 근데 그게 또 어떻게 오늘 의병의 발자취와 뭐 연관이 있는 건가요? 19세기 말 그 의병들 그 정신이 일제시대로 이어져서 독립운동으로 이어져서 해방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 의양 나주의 이야기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어디부터 출발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정열사로 갈까요? 정열사! 그럼 정열사로 가시죠. 가시죠. 금성산 아래 드넓은 나주 들녘을 마주한 정열사. 정열사는 임진왜란 때 순절한 김천일 장군을 비롯해 의로운 충정 5인의 신주를 모신 사당입니다. 특히 김천일 장군은 문신을 지내다 낙향을 했는데 임진년 난이 일자 의병을 일으켜 나라 구하기에 앞장서신 분이죠. 저분이 혹시 김천일 장군님? 예, 그렇습니다. 저분이시구나. 그놈 아시죠? 아니 근데 이 김천일 장군님 어떤 장군님이셨어요? 1592년에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수원, 강화도 뭐 이런 데서 활동하시다가 진주 93년에 1년 뒤에 진주에서 아들과 함께 순절하셨죠. 우리 김천일 선생을 위시로 한 이쪽 선비들께서는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도 하고 또 실제 군사 훈련도 하고 또 마음의 정신도 가다듬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주 의병이 전라도에서는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된 거죠. 야, 나주 의병의 또 시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진짜 몰라봬서 늦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묵념 한번 할까요? 또 이곳은 예, 자, 시작. 정열사를 내려와 발걸음을 옮긴 곳은 나주 시내의 중심지에 위치한 금성관입니다. 이 금성관은 객사잖아요, 객사. 예, 객사. 객사. 손님을 모시는 곳 아닌가요? 손님을 모시기도 하고 임금님의 전패를 모셔놓고 임금님의 무사안녕에 대한 의례를 보내는 거, 지내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튼간 의병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의병 출정식을 가졌어요. 여기에서요? 예.
이제 거울의 중심이 되는 곳이니까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제 김천일 선생이 이제 이 거울의 선비들하고 자기 집안 식구들을 불러요. 우리 의병 일으키자. 그러니까 한 300명 정도가 모입니다. 야, 그럼 이곳에서 정말 수많은 의병들이 네. 그 김천일 장군을 앞에 두고 그렇죠. 열심히 지금 마음을 모아서 한번 싸워보자, 이겨보자 이렇게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출정식의 모습을 한번 각자 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김천일 선생님을 의병장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좋소, 수락하겠소. 자, 대원 여러분, 서울을 지키고 임금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상합시다. 우와! 김천일 의병장을 따라 이 나라를 위해 이 한 목숨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돌격하라! 아우, 이 호남의 의병들의 열기가 가득했을 이곳에서 뭔지 모르지만 이 가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자, 이 뜨거워진 마음을 안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죠. 돌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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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를 지나 서해로 흘러가는 영산강. 의병 이야기하다 뱃놀이 나왔냐고요? 지금은 황포도배를 띄우고 풍경을 감상하지만 전쟁 시절엔 달랐답니다. 아니, 의병들이 이 황포도배를 타고 뭐 의병 활동을 한 건가요? 여기랑은 또 어떤 인연이 있어요? 영산강은 남도의 젖줄이잖아요. 또 영산포는 나주의 관문이고. 그래서 의병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의병들에게 물자! 물자죠. 자, 식량, 무기 그런 것들이 이 영산강을 통해서 영산포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했겠죠. 그 의병들도 이 영산강의 힘을 많이 도움받았었군요. 그렇죠. 나주는 선비의 고장이기도 하죠. 춘과 예를 논하며 학문을 연마하던 나주 향교. 향교도 의병의 역사와 함께한답니다. 교수님, 예. 저 딱 느낌이 왔어요. 촉이 왔습니다. 예. 여기에서 딱 그 의병들이 이 왜군을 어떻게 물리칠까 작전 모의하고 그런 거 서로 공부하고 뭔가 토론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죠? 정답? 진짜요? 여기는 이제 한말 네. 나주 의병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이제 1896년에는 일제가 우리 주권을 빼앗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내정을 간섭하면서 단발령을 내렸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을미사변 아시죠? 우리 명성황후를 일제의 그 불량배들이 네. 비참하게 죽인 사건. 네, 그런 것에 이제 분노한 우리 나주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의병을 일으켰죠. 그러면은 그 300년 전 임진왜란 당시에 그 의병들이 모이고 그때 함께 싸웠던 그런 그 힘이 그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었던 걸까요? 그렇죠. 그런 정신이 면면이 흘러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면면이 흘러온 의병 정신의 유물을 나주의 고택에서 만나봅니다. 밀양박씨 나주 종가인 박경중 가옥. 난파고택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죠. 호남 지방의 대표적인 상류 계층의 가옥으로 근대 한옥의 변천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집안의 각종 공예품들이 시대별로 잘 보존돼 있어 호남 지방의 생활문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데 잠시 후 아주 특별한 자료가 공개됩니다. 야, 여기 하나하나 둘러보는데 완전히 박물관이고 완전히 이곳이 유적지예요. 그렇죠, 교수님? 네, 그래요. 여기는 전통 시대보다는 근대 시대 유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제 생각으로는 여기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하나의 자료관, 뭐 박물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 굉장히 뿌듯한 얼굴을 짓고 계신데 자, 이 수많은 물건 중에서도 이렇게 한번 딱 내보이고 싶은 물건 뭐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생활용품도 많이 있지만은 특히 이 집은 일본 시대에는 독립운동했던 그런 태극기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실제로 사용하셨던 그 태극기요? 실제로 사용했던 태극기죠. 실례가 안 된다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러죠. 어머, 웬일이야.
나주의 의병 역사, 의병 정신이 함축적으로 담긴 그것. 두두, 개봉, 박두. 와, 대박. 증조부 박정업 선생이 어머머머. 1900년대 초에 만든 태극기. 항일 의병들이 독립운동할 때 그리고 3.1운동 때도 사용이 됐답니다. 이 국기는 해방돼서 태극기를 거의 몰랐어요. 있는 집도 없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태극기를 가지고 해방 맞은 그런 곳은 별로 없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가서 나주 국민학교에서 해방을 맞았다는 것은 나주인으로서 굉장히 긍지도 갖고 또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주 태극기라고 말해요. 개인 태극기. 그렇죠. 나주 태극기로 생각을 한다고. 아, 굉장히 또 상징이 있네요. 예. 아, 이게 후손이 볼 때는 더욱더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어떠세요? 참 나주라는 그 데는 쉽게 말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항상 앞장서서 하는 그런 그 정신이 있어요. 나주가 무너지면 나라가 이른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주 사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나라를 지키자는 의로운 기상, 나주의 태극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이 태극기에 깃들여진 그 의로운 나주의 이 마음들. 자, 그 모습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크게 외쳐볼까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나주의 의병 역사 돌아보기는 그렇게 옛 나주 역사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야, 오늘 함께 우리 교수님과 쭉 이곳 나주를 둘러보니 왜 의향이라 불리고 왜 의병의 땅이라고 하는지 깊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전통시대의 이 의병 정신, 이것은 오늘날 민주 시민 사회에서도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 오늘 정말 좋았던 하루였어요. 정말 의로운 하루였어요. 여러분, 의병 정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마다 호남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나주. 역사 속 최초라는 수식어보다 우리가 깊이 기억하게 되는 것은 의향 나주, 그 뜨거운 역사.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스스로 일어서 힘을 모았던 의로운 전통일 겁니다. 네, 의병의 역사를 돌아보며 나주 기행을 해봤습니다. 네. 호남 평야에 쌀이 스타일됐던 나주역부터 영산 강과 또 나주의 향교와 고택까지 뜻깊은 역사 기행이었습니다. 네, 그 목함 속에 보관돼 있던 1900년대 태극기를 꺼내는데 왠지 모르게 뭉클하고요.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스스로 일어섰던 의병들의 정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날이 한층 더 푹푹 찌겠습니다. 대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 34도까지 높아지면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현재 태풍 레키마에서 유입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충남 서해안에는 비가 오락가락 오고 있는데요. 오늘 정오까지 최고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고요.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조심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태풍 레키마에서 유입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고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33도, 세종과 대전 34도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당진 33도, 태안 33도, 예산과 부여는 34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전에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소나기,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물놀이와 관련된 이야기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5742번님, 뜨거운 여름에는 물놀이가 최고죠. 제 아들이 아직 어려서 그동안 집에서 하는 물놀이만 해줬는데
얼마 전에 사람 많은 수영장에 처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신나 보이네요. 배 내밀고. 그래요. 예. 1675번님, 우리 동네 세종호수공원 물놀이 섬을 소개합니다. 물도 깊지 않고 그늘막과 해변을 느낄 수 있는 모래사장도 있답니다. 안전요원도 계셔서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어요. 네, 세종호수공원 옆에 이렇게 물놀이장을 만들어놔서 세종 시민들이 많이 즐겨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모래사장도 있다니까 진짜 바다 같을 것 같은데요. 예. 4872번님. 공주 장승마을 수영장 늦게 도착해서 이 반값에 신나는 물놀이를 하고 저녁에는 또 비축제도 보고 알찬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반값에 하셔서 더 기분 좋은 거 아니죠?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공주 장승마을 다녀오셨습니다. 예. 2411번님, 워터파크, 베란다 파크도 아닌 옥상 파크. 매연 형부가 개장해줘서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 조카들도 신나게 놀고요. 음식해 먹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형부, 내년에도 부탁해요. 야, 이것도 물 담는 것도 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요.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옥상 파크 부럽네요. 3339번님, 합덕 농촌 테마파크와 당진 삼선산 수목원에서 신나게 물놀이하는 예쁜 소녀입니다. 물놀이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1년 내내 여름이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무료라서 또 한 번 가려고 합니다. 아이고, 여름이 1년 내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손녀. 예, 엄마 아빠는 1년 내내 힘들겠네요. 예. 0180번님, 바라만 봐도 시원하고 물에 담그지 않아도 바다가 주는 마음을 알 것 같은 여름바다 참 좋습니다. 참 시원해 보입니다. 네, 보기만 보는 해도. 것만으로도 예. 좋죠. 그렇습니다. 예. 0780번님, 여름 물놀이는 운주 계곡에 있는 피리목 계곡이 시원하고 물도 깨끗하고 해서 좋습니다. 피리목 계곡이요? 계곡물이 또 시원하잖아요. 예. 네. 3343번님, 둘째 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물놀이를 했어요. 낮잠도 안 자고 어찌나 잘 놀든지 큰딸이 잘 케어도 해주는 덕분에 작은 딸은 완전 신나했습니다. 아이들이 물놀이 가서 신나는 추억 만들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제19회 대전 국제음악제 토마스틱 인펠드 콘서트가 내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마련되고요. 김경호 작가의 사진전 더 포기나잇 안개 낀 도시의 밤거리가 31일까지 대전 이응도 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시민가요제는 31일 저녁 7시 대흥동 우리들공원 야외 상설무대에서 진행됩니다. 8.15 광복절 기념 특별 영화 상영회가 16일과 17일 이틀간 선안 인디플러스에서 마련됩니다. 세종 조각가 협회가 마련한 조각전 2019 조각을 느끼다가 20일까지 세종시 고복 자연공원에서 계속됩니다. 2019 이조은 형제축제가 31일과 9월 1일 이틀간 예산 의좋은 형제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밤 달콤한 잠을 방해하는 불청객은 바로 모기. 내일 아침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에서는 모기를 매개로 걸리는 감염병은 무엇인지 우리 주변의 모기에 대한 속설과 궁금증을 파헤쳐보고 천연 모기 퇴치제와 모기를 쫓는 식물을 소개합니다. 지난 7월 오랜 노력 끝에 우리나라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논산의 도남서원도 그중 하나인데요. 날 따라 와요에서 도남서원의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름철을 맞아 열무수확과 축제 준비로 구슬땀을 흘리는 세운 이리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예산군은 이 천연 기념물인 이 황새를 복원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 네. 지난 겨울 떠났던 황새 기쁨이가
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에서 복원한 황새는요, 다리에 번호표를 차고 있는데요. 기쁨이의 번호가 B60번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겨울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반갑게도 건강하게 고향인 예당호에 온 모습이 확인됐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일주일 넘게 예당호에서 계속 관찰되고 있는데 아빠 황새와 동생 황새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달에 예산 황새 축제도 열릴 예정인데 축제를 앞두고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이렇게 가족 여러분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많이 들리는 그런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